식구, 잃어버린 온기를 찾아서. 제1부 밥의 온도, 사랑의 온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코끝이 찡하게 시린 겨울밤, 방문을 열면 훅 끼쳐오던 그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따스한 아랫목의 온기를 말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딱딱한 법적 용어보다 훨씬 더 살갑고 눈물겨운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 먹을 식의 입구.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밥을 먹는 입들입니다. 서양의 패밀리가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유래해 노예를 포함한 가산 점유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식구는 생존의 가장 기본인 밥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방 한 칸에 67명이 칼잠을 자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비로소 숟가락을 들 수 있었던 엄격한 밥상머리 규칙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할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토막 하나가 나오면 당신 입에는 대지도 않으시고 자식들 밥 위에 얹어주셨고 자식들은 그 살점을 다시 떼어 할머니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양보를 배우고 감사를 깨닫는 인생의 첫 학교였습니다. 1970년대 늦게 귀가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어머니가 하셨던 가장 거룩한 의식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랫목 이불 속에 밥그릇을 묻어두는 일이었습니다. 보온밥솥도 없던 시절 어머니는 밥의 온기가 곧 사랑의 온도라고 믿으셨습니다. 찬바람 맞으며 돌아온 자식이 이불 속에서 꺼낸 따끈한 밥그릇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뭉클한 온기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어머니의 인사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깊었고 밥 한 그릇 더 먹어라는 권유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비록 고기 반찬은 없었어도 한솥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씹는 소리,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내뱉는 깊은 한숨까지도 우리는 한 상 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식구였습니다. 제2부 문 닫힌 방, 차가운 밥상.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보온밥솥은 24시간 내내 뜨거운 밥을 담고 있고 손가락 하나면 전 세계의 진미가 현관 앞까지 배달됩니다. 배고픔은 사라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 허기지는 것일까요?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학원 가느라 바쁩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면 돌아오는 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꺼내 드세요 라는 무심한 대답뿐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찌개 냄새 대신 전자레인지의 차가운 기계음이 부엌을 채웁니다. 며칠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장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전쟁 치르듯 살며 식구들을 먹여 살렸건만 돌아온 것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자식의 서슬 퍼런투정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늦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유일하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애완견의 재롱에 마음을 붙이는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합니까? 사람보다 짐승이 더 살가운 풍경,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풍요의 끝이었을까요? 우리에겐 이제 생가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 산후조리원을 거쳐 아파트라는 규격화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잔치는 집 밖 식당에서 체면 흥행을 위한 이벤트로 변질되었고 임종마저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맞이합니다. 조상의 손때가 묻고 내 어린 시절의 낙서가 남은 집, 내 첫 울음소리를 받아주던 그 집의 채취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집하우스는 가졌으나 홈홈은 잃어버렸습니다. 핏줄이기는 하되 식구는 아닙니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서로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픈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화가 끊긴 밥상은 찬바람이 부는 벌판과 같습니다. 밥상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가족 해체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3부 다시 밥상머리의 기적.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그 따뜻했던 식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밥상머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6남매를 예일대와 하버드대 박사로 키워낸 전혜성 여사의 비결은 화려한 교육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배웠고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속 그늘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졌던 최고의 교육, 밥상머리 교육의 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으며 싸우더라도 한솥밥을 먹어야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텅 빈 밥상을 다시 온기로 채워야 합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예전처럼 이불 속에 밥을 묻어두지는 못하더라도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라는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식탁 앞에 앉아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공부해라는 잔소리 대신 이 반찬 맛있으니 너도 좀 먹어보렴하며 젓가락으로 사랑을 건네야 합니다. 가정은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소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밥상 위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보듬으십시오.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사회의 근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셨던 그 그리운 밥상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밥상을 차릴 차례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말입니다. 그 소박한 한마디가 해체되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19.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행복의 전부입니다.